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신 덕분에 제가 이런 영상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 계신 동안 수업을 못했던 것들을 보충하는 영상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 원리들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필요한 사회 제도, 그리고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라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기본 원리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 원리라 함들은 크게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가격이 곧 어떻게 보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매하는 데의 기준, 시그널이 됩니다.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신호등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뜻은 결국에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예 특정 명칭으로 명명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죠. 경제책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흰머리 아저씨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시장 가격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게 곧 시장 가격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 가격은 그 적절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만들지 아니면 팔지 또는 이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대본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고 아울러 컷 편집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시장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경쟁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의 원리를 충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돈 벌 수 있는 이윤을 챙겨주는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썼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익의 추구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결국에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의 순수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요. 가게도 마찬가지,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과 여기서 내가 쓴 비용을 뺀 얘는 효용보다는 편익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편익과 비용을 빼서 나오는 순편익이 가장 극대화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추구, 즉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익이 가장 커진다라는 이익 추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돌아가고 시장 경제가 유지된다라는 점들을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들은 수많은 경쟁을 낳게 되고 그 경쟁은 바로 시장 경제 체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들도 봐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공정한 가격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내가 이익을 추구한 다음에 내 재산을 누군가 뺏어간다면 이 경제활동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 추구한 행위에 대해서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러한 법적 그리고 국가적인 효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즉 공정한 경쟁이라 함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노력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맞추어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의 경쟁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시장 경제 체제가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정성이라는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정부 또는 국가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들은 가게의 경제적인 역할입니다. 가게의 경제적인 역할들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측면, 그리고 아울러 생산 요소의 공급자라는 측면, 그리고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소득을 받는다라는 점들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득이라는 것들은 또다시 소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경제순환에서의 가계의 역할을 한번 정확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업의 경제체제에서의 역할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입니다. 앞서 가게가 수요자였다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는 소비자들의 모습, 가게의 모습도 봐주시면 되고요. 아울러 가게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였다면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수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노동, 자본, 자연자원 같은 것들을 소비하는지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재계순위 6위 세계 탑5 철강 기업인 포스코도 역시 노동과 자본과 건물을 모두 수요하여서 이것으로 철강 또는 아파트 같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 사례에 빗대어서 한번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가계와 기업이 개인의 이윤 추구,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즉,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경쟁이 결국에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라는 점들 봐주시면 되고요.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 추구를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몇 가지 요소들을 체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에 이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혁신을 통해서 이 혁신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싸고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쓰면서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기업은 돈 벌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서로가 윈윈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가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한 대가로 또 소득까지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한다라는 점들, 그리고 기업의 활동이 결국에는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점들을 봐주시면 가게와 기업이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인데요.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은 아시다시피 돈을 걷어들이고 쓰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급진 용어로 재정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재정활동에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왜 안 오냐?
엄마. 네. 이 재정활동의 기본은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에서의 기본은 바로 쓸 돈과 걷어들일 돈을 구분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부가 쓰는 돈을 세출이라고 표현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을 세입이라고 합니다. 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용어는 정부를 기준으로 표현한다라는 점 봐주시면 됩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입, 정부 입장에서 쓰는 돈을 세출이라고 하죠. 즉 제가 세금을 낼 때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길에 들어오는 신호등, 가로등 같은 정부가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행위를 세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구분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정부의 세입의 종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금을 내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세금의 종류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세금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세금은 정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라는 세금과, 그리고 지방정부, 우리로 따지면 인천광역시 또는 연수구에서 걷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국내 사람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내는 통과세인 관세로 나눌 수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광역시나 도에 내는 도세, 그리고 시나 구에 내는 시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보통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기준으로도 분할을 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말 그대로 그냥 걷어들인 돈이냐 아니면 목적이 있는 돈이냐라는 데에서 구분을 합니다. 목적세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교통이나 에너지 또는 건강 증진 또는 교육 등등 이런 식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금들을 목적세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국민들의 기본 활동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일반세, 보통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에다 내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볍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직접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즉 조용환님의 명의로 나오는 세금과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에게 고지서가 날라와서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표현하고, 이 간접세 같은 경우는 세금은 다른 사람이 내지만 이상하게 돈은 내가 내는 것 같은 이상한 세금들을 의미합니다.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얘 좀 땡기고요. 세금을 실제 국가에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고지서 받아서 내는 놈은 따로 있고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접세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Value Added Tax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같은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그 일본 수학여행 갔을 때 보시면 편의점에 가격표 2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좀 작게 써 있는 큰 가격표와 가격이 좀 작게 써 있는 금액은 더 큰 가격표가 있었죠. 아마 액수가 적은 가격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가격표였고, 액수가 좀 큰 가격표는 세금 부과 후의 가격표였던 것 같습니다. 즉 나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지만 이 물건을 소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예 더 확실합니다. 애초에 부가세 부과 전의 가격표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즉 나는 물건값을 내는 듯이 내면서 동시에 물건값과 세금을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즉 나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아마
이 물건을 파는 공급자일 겁니다. 즉 세금은 공급자가 내지만 세금의 부담은 내가 하고 있다는 점들을 봐주시면 되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간접세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부과하기가 좀 더 용이할 거고요. 반면에 비교했을 때 직접세는 나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나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꺼려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쓰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세출이라고 하는데요. 세출은 뭐 크게 보실 것은 없고 실제 우리나라가 얼만큼 세출을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469조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1년 예산은 10조가 조금 넘습니다. 즉 이런 식의 예산 계획,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짜서 어디서 얼만큼 걷어들일지 그리고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예산 또는 재정정책이라는 것들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5단원에 대한 진도는 여러분들이 복귀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그리고 컷 없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중구난방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들으시고 문제가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